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사실은 최근 시험에서 그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드디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환, 학습의 혈에 막힌 곳을 좀 뚫어주고자 이런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혈파고, 혈을 파는 골 때리는 일타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 혈이라는 게 여러분의 학습의 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의 신경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습의 그 신경계든 그 전체를 흐르는 기가 있을 거고, 그 맥이 있을 거고, 그게 잘 소통이 되면서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짐작컨대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환, 혈의 학습의 혈에 막힌 곳을 좀 뚫어주고자 이런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저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미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공부는 해 보셨을 거야. 근데 해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뭔가 그 단정하게 정리되지 않는 느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암기한다고 하는데 뭔가 그걸로 안 되는 느낌.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나오고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뒤에 중개실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곳에 걸쳐 있어서 좋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다룰 때 포인트하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룰 때의 주요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학습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사실은 최근 시험에서 그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드디어 나와 버렸습니다. 암기만으로 대처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수준에서 근원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나와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 보십시오. 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법정갱신 뭐 법정갱신 사실은 말고 약정갱신이 이미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어떤 그 보호 책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의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 민법에서 나오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이게 지금 용익물건이라고 하는 그 물건들 아닙니까? 그걸 다룰 때 늘 등장하는 게 법정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민법에서도 다루지만 이게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와서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렇게 두 개 이제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게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나오는 여타의 용익 물권입니다. 물권. 용익 물권과 근원적으로 차이를 가지면서 일단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이 둘 사이에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을 이제 잘 짚어서 학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요 지금 이 법정갱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법정갱신이 되느냐 마느냐 그 여부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어떤 조건, 그다음에 임차인 편에서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법정갱신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건이 그렇고 그 여부와 관련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이 뭐냐, 또 그 계약 안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관련해서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 존속 기간은 또 어떻게 되고, 또 법정갱신이 됐더라도 소멸 통고, 해지 통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통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렇게 통고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법정갱신이죠. 그리고 이 소멸 해지될 때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입장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다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표는요, 그야말로 그 여러분과 같은 입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처지를 아니까 만들어진 표입니다. 이게 법정갱신이 온갖 곳에서 그 민법에서 벌써 지상권, 전세권, 임대 각각의 뭐 학습할 게 많은데 거기에도 법정갱신이 끼워져 있고, 또 그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따로 또 그 민법에서도 다루어지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다루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 내용이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이제 종합해서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면 지금 표구나 좀 컬러풀하니 예쁘장하네 이러고 말 일은 아니고, 지금 민법과 관련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요 부분은 제가 민법 컨텐츠를 찍으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요 둘이 어떻게 앞에 민법에 나오는 이 용익 물건들에서의 법정갱신과 다른지, 그리고 다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 상인법,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 이렇게 하죠. 요 둘 사이가 어떻게 다른가, 요거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법정갱신에서 여부와 관련해서 법정갱신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가질 수도 많지만 뭐 가질 수가 없이 그냥 딱 두 개만 두고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두고 보더라도 근원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먼저 볼게요. 주택임대차 먼저 보면, 자, 이 임대인 입장에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살려둘까요? 살려두고, 여튼 임대인 입장에서 통지가 없다. 언제? 그러니까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2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 또는 갱신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통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으로 자동갱신, 법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너 말이 없었어? 그러면 법이 그냥 그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갱신된 걸로 볼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시작은 없어요. 그냥 그 만료되기 전 2개월 전까지 너의 의사를 밝혀라. 언제든 좋으니까 만료 전 2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법이 그냥 갱신으로 보겠답니다. 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 닫고 있으면 가는 거야 이겁니다. 임대인에게도 그렇고 임차인에게도 그렇고 법이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에 갱신을 안 할 거면 미리 말해. 빌려준 사람 임대인은 6월부터 2월 사이야. 만료 전. 빌리는 사람 너 임차인 시작은 없어. 괜찮아. 근데 이 2월 전까지는 만료 전 2월 전까지는 꼭 얘기를 해야 돼. 얘기 안 하면 법이 그냥 갱신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요. 법은 그냥 이어갈 텐데 시킬 텐데 갱신하는 걸로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만둘 의사가 있다면 말해야 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종의 의무입니다. 이게. 법은 가는 걸로 정해 깔아놨어.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은 가려고 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갱신 거절 의사가 있으면 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가는 거야.